오늘의 주제는 요즘 인터넷 뱅킹이다, 모바일 뱅킹이다, 이런 금융기법이 발달하면서 잘못 이체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때로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전 국민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법무사TV 유종희 법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 인터넷 뱅킹이다, 모바일 뱅킹이다, 이런 금융기법이 발달하면서 잘못 이체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실수를 하시거나 좀 급한 마음에 송금을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던 상대방 계좌가 아니라 전혀 다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돌려받기가 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윤동현 법무사님한테 송금을 하고 싶은데 문은지 법무사님한테 잘못 송금을 했다. 그럼 보통 은행에 전화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에서 그런 전화를 받아도 은행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돈을 송금한 저를 송금인, 그리고 원래 받아야 될 윤동현 법무사님 계좌가 아닌 돈을 받은 문은지 법무사님이 수취인, 그리고 중간에 은행이 있겠죠. 제가 돈을 인터넷 뱅킹이든 모바일 뱅킹이든 방법을 통해서 문은지 법무사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제 돈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문은지 법무사님한테 넘어가요. 잘못 이체하는 순간 은행에 전화해서 내 돈 내놓으세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문은지 법무사님은 제가 송금한 돈의 소유자가 되고, 저는 문은지 법무사님한테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은행 입장에서도, 은행은 통장 명의자인 수취인 문은지 법무사님과 예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문은지 법무사님 통장에 있는 돈을 문은지 법무사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저한테 돈을 다시 돌려준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리 차고 송금을 했더라도 은행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돈을 다시 저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문은지 법무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지금 돈을 잘못 송금했는데 그 돈을 좀 반환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동의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문은지 법무사님이 잘못 이체했대요? 그러면 다시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일이 쉽게 풀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은행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리고 연락이 됐는데 뭐 묵묵무답이에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두 번째, 문은지 법무사님이 빚이 많은 분이어서 이미 문은지 법무사님 예금 계좌 통장에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라면 문은지 법무사님이 동의해준다고 해도 뺄 수가 없어요. 왜냐, 법원에 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단순히 나는 잘못 송금한 것 뿐인데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돌려받냐, 저와 상관없는 이제 수취인 문은지 법무사님이 은행 측에 전화했을 때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저는 문은지 법무사님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제 소송에 따른 법무 비용도 발생하고, 이제 이런 지리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소액 차고 송금 같은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든 이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전 국민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마음이 급해서 잘못 송금을 하면 잘못 이체한 이 송금인 당사자가 돼서 내 돈인데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좀 새로운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돼서 올 7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차고 송금 반환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이제 도입이 됩니다. 이 차고 송금 반환 제도라는 건 뭐냐면,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개입이 돼요. 줄여서 이제 예보라고 하겠습니다. 예보가 나서서 개인이 차고 송금한 돈을 반환받는 차고 송금 반환 제도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가 문은지 법무사님한테 차고로 송금을 했어요. 저는 그 은행에 신청을 해요. 차고 송금 좀 반환해달라고.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최소금액, 최대금액 이제 이런 조건들을 보고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을 예금보험공사, 예보가 저한테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금보험공사는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의 채권자가 되고 문은지 법무사님이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은행 등을 통해서 문은지 법무사님의 인적사항을 확보를 해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러면 문은지 법무사님에게 전화로 이제 회유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반환을 하면 좋은 건데 끝까지 반환을 안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 신청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이 법에서는 소송을 제외한 방법을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서 이제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이제 강제집행을 통해서 문헌지법무사님으로부터 이제 돈을 반환을 이제 할 수 있는데, 회수를 하게 되면 그 절차에 들어갔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저한테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7월 6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7월 5일까지 일어난 차고송금은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단순히 이렇게 잘못 이체한 돈을 반환받는 게 전적인 개인의 책임이 아닌, 앞으로는 국가에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제도가 시행될 거니까요. 7월 5일까지는 차고송금 잘못 이체하는 거 정말 주의하시고, 지금까지 잘못 이체한 돈 은행에 정황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안 된다. 이제 그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 전문가 법무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